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알파지구의 롯데 쇼핑 건축 현장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1.5배라고 얘기를 할 정도 이상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도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여기의 평수가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23,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23,000평의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태왕 알파시티 수성 같은 경우는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가 기본 평수 제일 작은 게 27평, 그리고 평균적으로 30평대 이상 40평대가 분양이 되는데 거기서 보통 5억대로 그 분양가격이 5억대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사무실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는 불과 한 달 만에 완판이 다 됐습니다. 227호실이. 그만큼 여기가 오피스 사무실 용도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양이 안 됐다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 119호실이 있는데 근린생활 비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기가 오피스 쪽으로는 사무실 쪽으로는 매물이 굉장히 귀하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기반 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상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분양률이 지금 현재 30%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 같은 게 25년도에 개강이 되고 되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대구역 그 신세계백화점을 솔직히 잡으려고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맞으실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거기선 소비 욕구가 일어나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집가 상승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롯데 쇼핑센터란 말이죠. 그렇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돈을 쓰러 와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지금 물류시설 자체는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덩어리가 커지는 것들은 전부 다 물류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이쪽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활성화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집가상승 계속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지금 의료시설 부지가 지금 이거는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나오시는 게 뭐냐면 26만 평 정도의 의료시설 부지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쪽에 뭐 헬스케어 타운이라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파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국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제일 크게 들어오는 복합 의료시설 그 지구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결합 상품으로 결합으로 해서 연구실,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는 대형 병원은 무조건 들어갈 유치를 시키겠죠. 아무래도 수성구 자체가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 좀 약해요. 기본적으로 의료시설 지구 자체가. 그렇다 보면 여기에는 대형 병원이 하나 정도는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알파시티뿐만이 아니라 알파시티를 끼고 있는 이 주변 바운다리들이 전부 다 집가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의료시설이 들어가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평수들이 크죠. 평수들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벤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말 자체로 조금 얼마 안 된 이런 신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평수가 너무 커요. 기본적으로 30평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5명이서 운영을 하시는데 30평을 갖고 운영하기가 너무 턱없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세제 혜택은 없지만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업종 코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더라도 평수가 30평 이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찾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실제 지금 반야울 혁신도시 쪽에 쿠팡 물류단지가 들어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지금 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대학병원이 대규모 크게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달서구 쪽에 마찬가지 국가산업단지에도 지금 쿠팡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기본 2,000명을 뽑기로 했다가 네. 3,000명을 더 넘게 뽑는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위치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은 수성구, 대구분들은 수성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인식 자체가 조금 더 높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수성IC가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갖고 서울이라든지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무로 들어오는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이 1순위입니다. 고산역이랑 대공원역 두 개를 같이 끼고 있고요. 도보로 고산역은 5분, 대공원역은 10분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경산으로 나가는 버스, 범어내거로 나가는 버스들이 앞에 바로바로 있죠. 도보로 2분 이내.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주차 대수예요. 저희가 오피스가 130실이 들어가는데 주차 대수는 163개입니다. 주차하기는 좋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저희 거는 오피스를 상가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엄밀히 따지면 상가의 개념은 맞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업무 시설이에요. 판매 시설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1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2층부터 11층까지는 사무실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상가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없습니다. 1층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게 상가랑 오피스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더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롯데 쇼핑몰에 들어오겠죠. 이거는 그냥 팁입니다. 롯데 쇼핑몰에 들어오고 의료시설이 다 들어온다라고 치자고요. 이 계획이 2030년 동안 들어가는 계획에 얘네 두 개가 다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 요게 들어오는 상가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집가상승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집가상승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께 뭐 평당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160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 옆에 게 1870에 올해 매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1, 2, I1, I2로 나와 있는 상업시설 이게 지금 매매가가 2,000이 넘었어요. 2,30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있는 상업시설이 집가상승은 다 일어나서 저희께 취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시는 분들이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있다라고 치자고요. 집가상승이 되고 난 여기로 들어왔어. 그러면 롯데 쇼핑몰이라고 의료시설이 들어오죠. 여긴 근린이 안 들어갈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네, 근데 분양은 안 하죠. 분양을 안 합니다. 임대죠. 그러면은 음식점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자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음식에선 다 자신이 있어 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원하실까요? 여기 있는 걸 원하실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 맞은편에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이 났다는 걸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유는 평수가 뭐 30평, 40평 너무 컸다. 네. 그래서 뭐 미분양이 났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지식이세요. 왜냐면 30평 이상으로 나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작은 평수는 27평짜리 몇 개 안 나와 있고 나머지들 다 30평 이상, 40평대, 50평대가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은 잘 됐습니다.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건 상가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거리감으로 봤을 때 대공원역하고 고산역으로 보면 위치적인 걸로 굉장히 힘들죠. 무조건 자차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알파시티 자체가 신규로 들어가는 개발단지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제대로 없습니다. 대부분 대공원이라든지 고산역에서 걸어 들어오시거나 카풀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뒤쪽에 SW 여기 지식산업센터 있죠. 예. 여기에 이거는 대구시에서 운영했던 지식산업센터 19년도에 들어왔던 거예요. 처음에 이게 굉장히 이거는 분양한 거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임대를 줬던 건데 굉장히 안 들어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요 앞쪽까지 해갖고서 대전을 해줬다가 다 꽉 차자마자 저번 달 5월 말일부로 해서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쿨버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은 전부 다 여기서 걸어오시든지 카풀에서 들어오시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평수 문제나 아니면은 뭐 거리 요건의 문제나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시는 걸 맞으세요.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 좋죠. 재산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분명히 받습니다. 대신 내가 원하는 평수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5명에서 일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평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12평, 13평이면 충분한 거를 30평까지 굳이 무리해가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인세 같은 경우도 임대로 들어와도 4년 이상 있으셔야지만 100% 감면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아까 얘기를 들을 때는 금액이 좀 저렴하게 계약이 네. 가능하고 일단은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네. 평수가 적다 보니까 좀 뭐 아무래도 분양률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규제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주거 형태의 부동산들을 거의들 손을 놓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 거는 아무래도 오피스다 보니까 규제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대출은 평균 70%대까지 나오실 거고요. 신용도가 물론 중요하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80%까지는 가능하세요. 근데 80%라고 믿으시면 안 되시는 거고 70%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고 13평 기준으로 저희가 2억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조금 더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는 좀 비싸질 수는 있어요. 2억 초반, 중반대까지도 나가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계약금 10%면 2천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죠? 아니 제가 아까 이거 듣기로는 20평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요거는 저희 거 16평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보셨을 때 길이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구현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천장고가 이거는 지금 3m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 거는 기본 층고 같은 경우는 4m까지 나오고요. 천장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천장은 2.7m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 바깥쪽 거하고 안쪽 거를 비교를 해보면 안쪽에 층고가 조금 더 낮으실 거예요. 저게 2.7m 기본 층고가 나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지금 저희는 바닥하고 천장 마감을 해드리고 에어컨까지 설치를 해드려요. 예. 냉난방비로 해드리는데 텍스트를 띄고 이렇게 조명을 달면 한 3m 정도까지 쓰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평수가 16평짜리에 샘플로 해서 만든 평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13평, 16평, 20평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20평은 각 층에 하나 정도씩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력 네. 평수로 보는 게 지금 저희가 16평대하고 13평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6평대가 조금 더 많죠. 그리고 보시면 뭐 여기는 이거 위주로 해서 앞쪽으로 쭉 자르면 12평, 13평 정도 나옵니다. 그럼 프레임으로 보는 해서 대로 해서 그대로 픽션 통창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라인을 잡아준단 말씀입니까? 이런 유리를 해서 아니면 뻥 뚫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저쪽 지금 저기는 바깥창으로 돼서 톤유리로 저런 식으로 예. 나갈 거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꾸며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네. 지금 꾸며놨는데 이렇게 그대로 설치가 된단 말씀인지 요거는 아마 인테리어로 들어가시고 계실 겁니다. 네. 기본적인 거는 그렇죠. 예. 그냥 일단 눈으로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지금 아파트에 건생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한 평, 두 평도 분양을 하거든요. 한 평, 두 평이요. 예, 지금 그렇게 합니다. 네. 왜냐면 하면 규제가 대구에 심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모델 하우스를 한번 갔다 왔는데 한 평짜리는 거의 분양이 다 됐더라. 네. 지금 2평 남아 있는데 실평수는 한 1.5평 정도. 그렇게 해서 평당 금액은 1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거기서도 얘기했는 게 이런 경계에서는 만들어 주지 않고 일단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이제 매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인데도 그게 이제 저가로 해서 금액이 좀 잘 나갔다. 분양이 다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2평짜리. 그다음에 큰 평수에 20-30억짜리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이쪽으로 이제 주거 형태로 들어오시는 분이든 투자 형태로 들어오시는 분이든 들어오셨을 때 나는 평수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이게 상가랑 오피스랑 차이점이 그거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오피스는 옆에 들어가는 벽들이 전부 다 가벽으로 들어갑니다. 1층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층을 전체를 사용도 가능하세요. 예. 원하는 만큼 뭐 옆에를 터갖고서 확장을 시켜갖고 늘려서 사용이 가능하죠. 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천장 마감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전에 밖에 거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장 마감도 안 돼 있고 바닥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거는 바닥, 천장 마감 다 해드리면서 에어컨까지. 기본적으로 천장형 에어컨 설치하는데 거의 500에서 700만 원대까지 나가죠.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평수가 아까 실평수로 따지면 이게 16평형이라 했는데 16평입니다. 아, 실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실면적 그대로 지금 네. 분양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용률 60% 나옵니다. 네, 오피스는 전용률 60%. 그러니까 전용으로 16평 보시면 되세요. 그냥 분양 평수 개념으로 그러면 또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평수 기준으로 13평, 16평, 20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그래야지 고객님들은 전용 면적으로 들으셔야지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그래갖고 전용 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약 면적은 다시 한번 짚어서 드리는 겁니다.